열광을 하고 있다. 관계자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세계관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 되게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았어요. 지금 일본 패션의 가장 큰 고민은 저는 채널 코퍼레이션에서 일본 비즈니스를 리드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플랫폼에서 한국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돕고 있는 라이옹입니다. 도쿄에서도 살았고 일본 시골에서도 살았고 헤비뷰티라는 책인데 라이옹님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60년대에 맨즈 그 잡지에서 연재를 했었던 거를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고 일본의 브랜드가 약간 두 개로 나눠져요. 크래프트맨십이라 그래서 진짜 장인들이 만드는 장르가 있고요. 약간 이제 마케팅을 잘해서 파는 그 브랜딩으로 하는 브랜드라고 불러요. 저 요즘에 이제 시부야 파르코에 일 때문에 많이 가는데 재밌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걸 집중하는 분들은 셀렉샵이 아니면 안 팔아요. 거의 안 팔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팔고 싶죠, 직접. 근데 어떻게 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워낙 그냥 그런 수주를 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요즘엔 그래도 뭔가 오랄이나 막 이런 데서 자체 사이트 만들어서 팔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해야지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시는데 그 상식이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상식이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매장을 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보고 사는 이런 게 되는데 온라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유동인구를 어떻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옷만 만드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집샵의 역할이 사실 엄청 중요한 거네요. 엄청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수주의 얘기로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그 수주회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수주회라는 걸. 그럼 뭐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옷을 만들잖아요. 메이커가 옷을 만들면 그거를 편집샵에다가 팔기 위해서 전시회를 해요. 그러니까 박람회 같은 거를 B2B 하죠. 박람회 같은 네, 거군요. 맞아요. 우리의 이제 다음 시즌에 팔 샘플들을 쫙 모아놓고 바이어들을 초대해요. 그 뭐 빔스, 유나이티드 로즈, 뭐 프릭스토어, 비쇼. 뭐 비쇼, 뭐 이런 그 전국에 수많은 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 유통사도 있을 거고, 되게 작은 이제 슬랙샵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분들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우리 거 다음 시즌 샘플이에요. 이걸 보고 당신들이 사갈 것들을 오더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시스템이고 그렇게 해서 보통 반기 전에 수주회라는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1년에 한 2번 정도? 1년에 2번 하죠. 근데 원래는 4번 정도를 하는데 프리시즌, 메인시즌, 프리시즌, 메인시즌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하나로 합치고 있고요. 공동 전시회도 있고 브랜드 전시회도 있고. 그럼 보통 브랜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수주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건 모르겠네. 독자로 하는 게 더 많긴 하겠죠. 근데 사실은 수주회 문화가 일본 문화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국도 하기는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패션 업계가 돌아가는 게 어떤 식이냐면 뭐 파리 콜렉션이나 뭐 BT워머나 이런데 전시회를 크게 하고 뭐 일주일을 하는데 여러 회사들을 만나니까 거기서 수주까지는 안 하고 그냥 명함 교환한 다음에 이런 제품이 있네, 이런 브랜드 있네. 이제 바이어들이 명함 가지고 와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수주할 때 수주회를 하면 그때 가서 산다든지. 실제로 파리, 밀라노에서도 수주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일본에서는 조금 더 자국 수주회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요즘에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가서 수주회 하기도 해요. 많이 하죠. 얼마 전에 산상기어도 했었고. 어나더 오피스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수주회를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다. 근데 보통 다 남성 브랜드들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뭔가 그 시장이 좀 그게 다른가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수주의 문화를 아는 분들이 원래 약간 해외나 일본 옷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런 남자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확실히 남성이랑 여성은 조금 그 다른 것 같아요. 옷에 대한 약간 생각, 그러니까 남성은 약간 옷에 대한 퀄리티나 오래 입을 수 있나 이런 거 뭐 실용성도 보고 그래서 되게 이거 뭐 한국 일본 얘기로 넘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한국의 동대문 패션이나 패스트 패션으로 만들어서 되게 자주 새로운 옷을 입게 하는 그런 문화가 일본은 오히려 약해요. 좀 오래 가는 거에 치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시장을 한국이 되게 많이 잘 했었었고 근데 저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약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거에 시도하는 데에 가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열려있다.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가격이다. 왜냐면 동대문 패션이라던가 일본에서도 동대문 패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렴한 브랜드들 뭐 조조타운 1, 2위 하는 브랜드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그냥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한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온라인에서 그냥 한번 사볼까? 이게 유행이라던데 한번 사볼까?
추가하고서 이렇게 사보는 경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트렌드도 되게 빠르고 네. 그거를 또 적응하는 것도 근데 남성복은 조금 더 옷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패션 고관 여자들이 약간 일본에서도 일본의 남성들이 훨씬 더 패션 고관 여층이 많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훑어본 브랜드들도 거의 남성 베이스잖아요. 일본에도 여성 브랜드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브랜드들이 우리가 훑어봤을 때 남성 브랜드가 많은 이유가 사실 그 고객층이 남성이 주 고객층이고, 그 사람들이 크래프트맨십이라던가 어떤 브랜드의 세계관, 오래가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조금 신뢰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어떤 셀렉샵에 그 브랜드가 걸려 있으면 내가 그 브랜드를 한번 사볼 수 있는 거죠. 편집샵에 대한 신뢰가 있기 네. 때문에 그냥 여기서 추천하는 거라면 사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남성 브랜드들도 약간 그런 루트를 통해서 좀 일본 진출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패션씬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서로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해가지고 뭐 빔스에 납품을 하면 좋겠어 뭐 이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신기하네요. 다들 근데 빔스, 유나이티드 에로즈, 1LDK 이런 데에 내 제품이 취급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 약간 자연스럽게 수주의 루트를 타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에 드디어 조금 이해가 가네요. 수주의 준비로 바쁩니다. 수주에 준비를 또 하시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쇼룸 비즈니스가 결국엔 수주회인 거고, 그거를 뭐 쇼룸이라고 하느냐 수주회라고 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왜냐면 저한테 쇼룸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그냥 매장 가서 볼 수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군요. 네. 좀 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가서 산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B2B. B2B입니다. 오프라인 팝업?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한국에서의 팝업은 진짜 그 브랜드의 세계관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팝업이 마케팅 차원에서 좀 생각을 많이 마케팅과 브랜딩 차원이죠. 하시는데, 정말 막 삐까번쩍하게 하고 돈 진짜 많이 들여서 그리고 바이럴 요소로도 네. 쓰이게. 여기 다 막 포토스팟 만들어가지고 그거 찍어서 뭐 인스타에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매장 자체가 포토스팟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매장은 정말 팔기 위한, 판매를 최적화하기 위한 공간이지. 사실 그 일본에서의 오프라인 매장은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오프라인 매장은 새로운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 채널인 거고, 일본에서는 결국에는 이 매장의 평수에서 얼마 정도의 단가가 나오고 얼마를 팔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사실 기본이거든요. 철저하게 유통 채널이군요. 유통 채널인 거죠. 그래서 막 일본 분들도 막 젠틀몬스터 매장 가면 놀라요. 눈 돌아가겠네요. 그냥. 그때 출장을 오셨을 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공간이 지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성수동이라던가 이런 팝업들을 돌아보시면서 되게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았어요. 아니 진짜 성수동 가보니까 신기한 게 팝업 전문 부동산이 많더라고. 그렇죠. 많죠.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일본 패션 업계 분들이 요즘, 그러니까 원래 일본 패션 업계에서 사실 한국을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놀라신대요. 놀라고 한국 와서 되게 영감을 받아 가시면서 일본 패션의 전성기 한 20-30년 전에 그 하라주쿠 그 느낌을 한국 성수동이나 뭐 더현대 2층에서 받으면서 이러신대요.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 시절에 그 열심히 했던 그 열정과 그걸 느끼시는구나. 그걸 한국에 느끼신대요. 약간 그 자극이 많이 되나 봐요. 왜냐면 일본은 계속 그 20-30년이 저성장 시대가 가면서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 잘 못하고, 막 젊은 세대들 줄어들고, 이런 앞으로 패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 하다가 근데 막 한국에 뭐 옆 동네 와보니까 성수나 더현대 이런 데 가면은 막 너무 잘해놓으니까. 이런 거죠. 또 생각해보면 근데 인구는 한국도 줄고 있는데 여기는 왜 우리랑 분위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원래 세계관이라는 게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어떤 세계관, 브랜드의 세계관에 정말 열광을 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저도 이렇게 관계자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세계관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고,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감히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왜 여기에 이만큼의 돈을 써? 왜냐면 일본은 오프라인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익을 다 따져야 되는데 한국은 온라인이 뒷받쳐
하잖아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건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감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본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매출을 이제 뒷받침해주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럼 일본은 조금 온라인 비중이 더 적나요? 20대 80이에요. 그 전체 온라인 시장만 보면은 10대 90이고요. 패션만 놓고 봤을 때 한 20대 80. 근데 그게 그래도 성장한 거잖아요. 한 거죠. 그것도 빠르게 하고 있죠.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한 게 3%예요. 일본은 아직까지 오프라인이 강세다. 근데 이제 약간 시대적 흐름, 그런 인구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일본도 한국처럼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일본 패션의 가장 큰 고민은 매장 직원을 고용을 못해요. 아, 그렇겠네요. 인구가 같이 거기도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 직원을 채용을 못하니까 매장을 닫는 이유가 매출이 안 나와서 닫는 게 아니라 직원이 없어서 매장을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럼 결국 온라인으로 가야 되고 그 매장의 역할 자체가 유통 채널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처럼 마케팅 채널로 바뀌고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 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좀 한국을 보러 오시고 벤치마크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온라인몰이 그래도 팽창하고 있는 중이고 곧 늘어날 거고, 그래서 또 거기 안에서 채널톡이 그쵸.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채널톡의 역할이 있죠. 아, 그렇겠네. 잠재력이 있군요. 포텐셜이 있죠. 또 채널 X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 일본에 사람이 줄고 있으니까 해외를 가야 되는데 해외를 가야죠. 결국 해외를 눈 돌려야지. 한국에서 잘 되더라도 그럼 채널 X 같은 데 와서 입점하시면 너무 좋죠. 이거 일본 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네. 아니, 또 한국에서 일본 진출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그 일본 대중들 사이에서의 한국 패션은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뭐 영감을 받는다, 업계 사람들이, 그건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냥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서. 세대별로 달라요. 아, 그래요? 완전 세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비교적 젊은 세대들한테는. 완전 트렌드죠. 아, 그래요? 완전 이때, 대세. 이때. 한국풍? 한국 브랜드를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한국 브랜드 되게 잘 알고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패션 하면은 동대문 패션이었잖아요. 근데 그 동대문 패션이 유행할 때부터 한국풍이라는 게 생긴 거죠. 한류랑은 다른 거죠? 네, 한류라고 하지만 이게 뭐 몇 차 한류, 몇 차 한류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근데 그런 거 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동대문 브랜드는 연예인 입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연예인들은 동대문 브랜드를 입지 않고 사실 한국의 그런 브랜드들이나 디자이너들 브랜드들을 연예인이 입잖아요. 일본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연예인 입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포지션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풍이라는 것이 유행을 조금씩 이제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국 아이돌들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입은 브랜드를 나도 따라서 입고 싶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스트릿 계열 이 한국 브랜드들이 좀 유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성복 같은 걸로 좀 옮겨오면서 그 로고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들이 확실히 정말 그 눈에 띄다 보니까 매출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돼. 대표적으로 뭐 어떤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아, 여기는 무조건 일본 젊은이들 잘한다. 산마라고 하죠. 산마. 네, 한국에서도 그냥 아, 산마라고 하면 다 아는 맛땡킴이랑 마르디, 마리떼. 마리. 네. 이 산마는 정말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로고로 딱 이제 인식이 되는 이런 브랜드들은 정말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저희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입는 사람, 저 네. 도쿄에 살지 않는 정말 많이. 또 없어요? 산마 말고? 요즘에는 레스트 앤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브랜드가 이것도 이제 일본의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모델 분들도 많이 입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고가 또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도 일본에 이제 직접 진출을 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옷 말고도 탬버린즈가 엄청 유명하다는 소리 있어요. 템버린즈 젠틀몬스터 줄을 서 있는데 저도 뭔데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래서 저 이거 고로스인가 그랬는데 템버린즈요. 템버린즈랑 이제 젠틀몬스터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그 오모테산도 그 명품 거리 한가운데 생겼어요. 그럼 또 이제 아까 얘기랑 이어지는데, 아니 이런 게 이렇게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오프라인에?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제가 진짜 와, 얘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템버린즈랑 젠틀몬스터
브랜드가 이런 걸로 한국에서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인테리어라던가 세계관, 진짜 세계관 하는 예술을 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마케팅도 너무 잘하시는 게 이 한국에서 뭔가 컨셉을 하나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인플루언서들한테 뿌려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어떤 그 컨셉으로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네. 같은 컨텐츠가 동시에 올라오게끔. 그러니까 노출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브랜드가 계속 소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약간 한국에 매장에 왔을 때 이런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꽤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아더에로도 최근에 일본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이스웨더 같은 경우도 일본의 매장 뭐 약간 스태프들이 나이스웨더 옷 입고 있고 막 그래요. 발란사도 인기 많아요. 디네댓은 정말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일본 진출에 약간 시조새 같은 느낌. 아, 디네댓이? 미팅 갔을 때도 한국 브랜드 잘 모르는데 디네댓은 알아, 헬리녹스는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실질적으로 디네댓은 뭔가 이제 스테디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 메인스트림으로서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또 참고로 나이스 웨더는 또 저희 채널X에 아, 이점이 계시죠? 예, 나이스웨더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안목. 디네댓도 채널 쓰시는 얘도 훌륭하시죠. 한국 브랜드 일본 진출이 굉장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진출을 꿈꾸고 계시고. 이러면 또 이제 국뽕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셔야죠. 또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옷을 만드는 기술이나 약간 그런 크래프트맨십이나 이런 게 일본이 너무 잘하는 분야인데, 워낙 뭐 유명하니까. 뭐라고 해야지? 한국은 조금 더 한국은 프랜차이즈의 나라고 일본은 진짜 그 몇 대씩 이어내리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좀 확장을 시키고 싶은 빨리빨리 변화. 나라의 규모? 약간 인구 규모나 경제 사이즈도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확실히 글로벌 시대가 됐으니까 확장을 잘하는, 예전에는 사실은 한국 안에서 확장만 됐다면 지금 뭐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시장이 글로벌하게 바뀌었으니까. 또 전 세계에서 잘 되면은 멋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패션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진출하면 잘 될 것 같은 한국 브랜드. 조금 아직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여기에 만듦새와 여기에 브랜딩과 세계관이라면 일본에서 먹힐 것 같다. 저는 여성 브랜드들이 오히려 좀 잘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남성 브랜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세터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세터. 세터는 일본 진출에 되게 진심이시죠. 대표님도 정말 진심이시고. 저는 사실은 일본 진출 막 상담 오잖아요. 그냥 저의 기준은 이거예요. 한국에 일본인들이 와서 사냐? 그럼 가셔라. 되게 중요한 지표네. 예, 근데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여행 왔는데 사러 안 온다. 그럼 가도 아무도 몰라요. 직관적인데? 플래그십에 성수동이나 한남동이나 이런 데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래그십이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일본 분들의 비중이 높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스탠드 레크리에이션도 그렇고, 스탠드 오일, 세터, 그리고 뭐 마르디 베크르디, 뭐 맛땡킴, 마리떼, 이 산마도 그렇고, 이런 브랜드들은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한국에 오면 선물처럼 이제 막 사가시는 브랜드들은 결국은 일본에 진출을 해도 잘 판매가 될 것이다 인 거고, 저는 조금 제이랑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한국 브랜드들 중에서 초기에는 여성 브랜드들이 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보는 그 스타일이시기도 한데, 그리고 한국 문화나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여성들이 더 높기는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 흐름이 처음에 동대문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브랜드 중에서도 여성 브랜드로 왔다가, 저는 이 다음에는 어떤 남성 브랜드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조금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받아지면 우리는 그게 되게 한국 브랜드의 일본 진출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끝판왕 같은 거네요. 근데 그게 또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게, 요즘에 이제 제가 일본에 가면은 남성분들이 이제 디네댓을 입고 계시거나 뭐 OI를 입고
입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보고 그 길거리에 진짜 막 This is never dead 이게 써져 있어요. 그 이 스웨트를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막 쿠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쿠어가 언젠가는 잘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퀄리티도 되게 괜찮고 미니멀하면서도 그 약간 한 끗 차이가 있는 그런 브랜드여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그 가격 대비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 일본 브랜드 이제 바이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 정도 퀄리티인데 이 정도 가격밖에 안 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브랜드 분들이 일본 바이어들이나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할 때 일본 분들이 가격을 여기에서 뭐 1.8배 더 올려라 뭐 이런 식의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정도로 어떤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 돼라는 어떤 그 인식이 있는 건데. 셔츠 하나 사고 싶네요. 네, 쿠어 저는 좋고요. 브라운 야드 뭐 이런 데도 네, 굉장히 고객사시죠? 고객사 무세네요. 네. 좋습니다. 유스 뭐 이런 데 네. 알고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입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남성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생각보다 남성분들도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되게 긍정적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이게 뇌피셜이긴 한데 느낌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역시 왜냐면 또 젊은 세대니까 더 이렇게 글로벌한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뭐 한국 브랜드라도 좋으면 좋은 거지, 예쁘면 예쁜 거지 이런 게 있나 보네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이제 한국이 전반적으로 한국이라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약간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성향도 조금씩 이게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유튜브 보면은 그 일본 남자분들이 한국에 유학 오셔가지고 이제 진짜 막 한국 남자들처럼 막 그렇게 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일본 가서 또 인기가 많아지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네, 뭐 오늘 진짜 브랜드 얘기만 거의 2시간 했는데 진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저 오늘 거의 머리가 지금 과부하 관련데 뭐 거의 자를 게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자를 게 없으면 2시간 통으로 나가면 그래서 이거 그냥 원본 박물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재밌었고 어떠셨어요 오늘? 긴 시간이 정말 순식간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눈에 초점을 잃었네요. 늘 그렇듯 아까 분명히 초반엔 텐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뒤로 갈수록 네, 힘들긴 하죠. 그래서 와카롱이 준비된 거야. 네, 재밌었습니다. 라이언이랑 막 이런 얘기. 원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다 하진 않죠. 저희 둘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새로운 것만 계속 얘기하죠. 뭐가 잘 나가냐, 이거 어디서 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어디서 샀어요? 예쁘네. 뭐 얼마에 샀어요? 그래서 뭐 맨날 자랑하고 얼마에 샀다. 막 싸게 샀다. 싸게 샀다. 싸게 샀다. 싸게 사도 싸지가 않아. 50% 해도 막 몇십만 원이시잖아요. 라용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많은 얘기들을 하고 간 게 말을 못하겠네. 오늘 진짜 라용님도 오늘 진짜 저번에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러더니 역시 나이는 모습. 원래 가제가 필리버스터였거든요. 네, 라용의 필리버스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이게 체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군요. 그럼요. 네, 거의 지금 몇 시간 얘기했나요? 하지만 전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남았어요? 네. 그치, 사실 오늘 브랜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았어. 그래요? 브랜드 얼마 많은데. 그럼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해.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빔즈는 띄워놓고서는 이거 하나하나씩 A부터 Z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시간 찍을 수 있겠네요.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전 세계 브랜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라이형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중간에 자르지만 나왔어도 1시간 일찍 끝났어. 네. 좀만 더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도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이런 브랜드 일본 얘기는 늘 언제든지 하고 싶은 얘기니까 신나죠? 네, 테마가 혹시 또 정해지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이랑 제이오르죠. 채널 X에서 제이오르 라이용님의 패션이랑 취향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채널 X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에서 다운 가능하니까요. 한번 다운 받아보시고 구경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영상이 살아나야 돼요. 이 조회수가 잘 나와야 또 2탄이 있습니다. 멋지게 편집을 해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요. 뭐라고 할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자, 2탄입니다. 다시 만나요. 네. 그럼 저희 다시 만나요.